네, 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인사청문회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게 약 10분 정도 전 버전입니다.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 민주당이 늦게라도 좀 다시 번복한 셈인데요. 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그 조국 수석 후보가 갖는 상징성이 워낙 크고 예. 그분한테 제기된 의혹이 뭐 저희들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도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고요. 예. 야당도 보이콧할 명분이 없고 어쨌든 열어야 되는데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도록 어제 일임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2일, 3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걸 이제 여당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다시 번복을 했던 건데요. 예. 2일, 3일 하루 이게 현재 그 규정대로라면 2일까지 맞춰야 끝내야죠. 되는데 예. 하루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시비가 있었던 오버가 건데 되는 겁니다. 저는 워낙 사안이 크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뭐 여당에서도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역시 받아들여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애초에 9월 2일, 3일 중에 3일은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반발했었는데 저는 그게 논거가 좀 너무 빈약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되기 전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소위 국민청문회라는 걸 하려고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민청문회야말로 정말 초법적인 발상 아니었습니까? 그런 발상까지 한 민주당이 그 하루 그것 때문에 이제 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 난색을 표한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 일정은 대강 이 여야 간의 간사 간의 합의에 근거해서 국회가 쭉 의사 일정이 진행되는 관행에 비춰보면 저는 어제 하루 여당 쪽에서 좀 난색을 표했던 건 아마 청와대의 입장을 좀 반영한 게 아니었나 싶고요. 뭐 오늘 그런 식으로라도 합의한 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 강기정 수석이 김도 그러니까 예. 법사위 한국당 간사를 우연히 국회 앞에서 만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니 법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가느냐. 청와대 의중을 살펴보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썩 편해 보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유쾌하진 않겠죠. 지금 예. 현재 드러난 사안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야당의 입장이 뻔히 보이잖아요. 속성이 뭐냐면 예. 기한을 최대한 끌음으로써 현 정부에다 좀 타격을 최대한 입히겠다는 속셈인데 예. 그 속셈에 지금 일종의 좀 약간 말려 들어간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강기정 그 수석은 직책이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또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불만을 좀 강하게 또 한방 어필하는 등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예.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안이 그냥 7명의 후보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조국 후보가 갖는 상징성과 굉장히 큽니다. 예,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 사안을 두고 민주당도 그렇고 여기서 충분히 의혹을 좀 소명을 해야 되겠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뉴스 보셨지만 예. 뭐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된 마당인데 네. 그 자리가 어떤 의혹을 증폭시키거나 논란을 증폭시키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런 그런 장으로서 저는 하루 정도는 뭐 서로 뭐 그건 충분히 서로 예. 양해 가능한.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청문회 일정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증인 채택이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당 김도 위원이 이 87명이죠. 가족을 포함해서 87명의 명단을 넘겼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대부분 지금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2명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래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예. 최대치를 부르는 거예요. 최대치를 부르면서 거기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갈 텐데 그 이제 한국당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예. 그 증인이든 그 참고인이든 오는 분들이 후보자에는 불리하면서 그 청문위원 쪽에 좀 유리한 이런 발언을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택하는 게 그 이득이지. 네.
조국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많이 채택하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가족이나 그런 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 불러서 약간 망신 주고 약간 사생활 침해 한다는 인상까지 주면 그때는 좀 오히려 역풍을 한국당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검찰이 대대적으로 예기치 않았던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 뭐가 기재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도 하기 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이분이 청문회에 설 수 있는 그 입장인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차제에 지금 인사청문 지금 진행하고 관련해서 제가 유감스러운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우선 첫째는 후보자도 그렇고 여당 쪽에서 계속 위법사항 없다, 적법했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이 국회 인사청문 자리는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게 인사청문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법을 들먹거리는 게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당시 후보자들을 향해서 들이댔던 잣대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통째로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인사청문 제도는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행사하는 고유한 견제 권한이자 의무예요. 예.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아무리 여당 소속이지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그 후보를 검증해야 한다. 되는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이 후보자를 감싸고 뭐 옹호하고 막 이러는 게 과연 입법부의 일원으로 삼권 분립 체제를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걸 스스로 좀 반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물론 여야 당의 공히 던질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이 정권이 촛불 민심으로 집권한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이 민주당 정권이 좀 끊어달라. 그래야 과거 그들이 적폐 정권이라고 규정했던 그 정권과 다른 모습을 안 보여준다면 이거는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었던 분들에 대한 예도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하려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안타까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사청문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제 말씀이 길어져서 좀 죄송합니다만 투트랙 얘기를 하잖아요.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비공개로 사전 청문회를 하고 본 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거에 동의해요. 그런데 사전 그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로 만약에 그 투트랙의 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저는 조국 후보는 이 사전 예비 청문회에서 걸러져서 저는 본 청문회까지 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인 채택부터 해서 촛불과 인사청문회 제도까지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일단은 증인 인사 지금 조국 후보자 국한돼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증인 채택의 범위는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 여당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그 숫자를 가지고 뭐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정말 핵심 유혹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절충점을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과 관련 없이 청문회는 필요하다는 게 KBS에서 여론조사한 거 엊그제 보면은 뭐 조국 수석 후보자죠. 그 찬성의 48%가 반대를 하지만은 입장을 유보한 분들이 34%였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청문회라는 법적인 기구 안에서 한번 보고 판단하겠다는 분들이고요. 어떤 해명을 하는지. 그렇죠.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한 50% 이상이 즉각 철회라든지 즉각 사퇴보다는 청문회에서 의혹을 밝혀달라고 그 답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청문회라는 법적 기구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는 좀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뭐 검찰의 압수수색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그 여론몰이를 통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신상 털기 이런 청문회 취지가 변질된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예. 저도 역시나 미국처럼 신상에 관한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따져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예 청문회 자체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하는 자리지 거기에서까지 나와가지고 그 귀한 시간에 뭘 했네, 이랬네, 저랬네 따지는 게 굉장히 소모적이죠. 국민들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청문회 예. 보면서.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이번에 개선하는 또 계기도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조국 후보라든가 이제 청와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좀 충언을 좀 드리고 예. 싶으면은 지금 법적인 위법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이 특히 2030 세대 또 저 같은 그때 당시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그 지점이 뭐냐면은 불공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좀 시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전에 그 얼마 직전에요. 예. 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낙마를 했습니다. 예. 자진 사퇴 형식을 벌여서 그분도 그 주택을 세 채를 보유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세 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유법하거나 탈법하거나 그렇지는 불법은 않죠. 없습니다. 예. 다만 국토부 장관으로서 다세대 주택이 온당하느냐 이런 국민적인 정서를 못 뛰어넘었던 건데 역시 조국 후보도 그런 시점에서 봐줘야 되는 거지 자꾸 나는 문제가 없다 그때는 다 그랬다 이런 식의 그 두둔하는 것은 좀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명하지 못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시인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공감을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적법, 위법 여부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뭔가 진실된 사과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거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답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조국 수석에 대해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기대하고 열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조국답다. 정말 특권층과 기득권층을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했고 예. 그러면 지금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정말 조국답게 이런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 그다음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우리가 기대했던 것도 뭐냐면 공정의 가치를 중요시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말 우리가 믿었던 희망을 걸었던 문재인 정부답다. 그 뭐냐면은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이러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진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법개혁이라든가 제도 법 정비를 통해서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입시제도를 손본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조국답다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는 이게 위선의 상징처럼 되어버릴까 하는 점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요. 예. 저는 지난번에 왜 조국 후보가 재산을 헌납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사모펀드에 네. 냈던, 예. 그거는 전적으로 저는 동문서답이었다. 그리고 그 동문서답적인 것이 바로 서울대나 고대생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국민들은 젊은이들은 그 딸의 논문 등재라든지 입학이라든지 과정. 장학금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 조국 후보는 그거를 재산을 내놓는 거로 나쁘게 말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젊은이들의 분노의 본질을 이해를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게 밑에 깔려 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사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성찰 얘기를 해요. 예. 성찰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저는 이게 저 정도 되는 고위공직자 후보가 성찰을 이야기하려면 그 성찰이 행동으로 예. 실천됐을 때 비로소 그 성찰이 완성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성찰한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저는 굉장히 우습게 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는 또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예. 네.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자기 개인에게 오는 이런 거는 받아 안으면서 그 개혁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 검찰 개혁이 조국 후보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조국 후보가 하겠다는 검찰 개혁도요.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의 지극히 매우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거는 조국 후보가 법무장관이 안 되도록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게 자기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조국 후보가 아니면 그 두 가지 과제 완수를 못한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수준을 너무나 낮게 보는 그런 처사고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오만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네. 뭐 첨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뭐 야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를 자체를 겨냥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부도덕하다는 것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 힘을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또 거기에 힘을 받아서 정권을 다시 한번 잡겠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하에서 지금 조국을 공격을 하는 건데 예. 저는 이제 이런 여론 공세가 정말 적절한 수준인가 좀 지나치다는 것도 좀 저희들이 쏟아지고 안 할 있죠. 수가 예. 없는 게 지금 뭐 10,000건 이상의 지금 언론 보도도 쏟아졌다는 건데 10,000건 이상이요? 10,000건 이상이요.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거고 지금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그 책을 쓴 미국 학자가 예.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보수가 갖고 있는 전략이 그 뭐냐면 허무주의랍니다. 이게 예. 뭐냐면은 어떤 변화 누가 들어왔다고 해본들 그놈이 그놈이다. 뭐 제가 좀 속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 어차피 바뀌는 건 네, 없다. 바뀌는 거 없이 이런 허무주의를 통해서 그게 보수는 허무주의군요. 계속해서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조국 후보를 건드는 것도 저는 이런 맥락도 좀 없지 않아 있다는 건데요. 믿었던 조국 너도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너네들도 별거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자꾸 허무주의를 몰아가면은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주의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저는 좀 적당한 선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청문회 자리는 이제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미 이제 드러난 의혹 플러스 해가지고 정말로 그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예. 타당한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뭐 그 개인 신상만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과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 저는 이거는 과도하게 만든 주체는 바로 조국 후보다. 예.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조국 후보의 업보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모든 사회 부조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을 안 댄 데가 없을 정도로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근데 우리가 보면 남을 비판할 때는 현상을 비판할 때는 자기를 한 번쯤은 거기에 비추어 보면서 말을 하고 비판을 해도 해야 되지. 지금 보면 조국 후보는 전혀 자신은 도덕적인 무오류 인간인 것처럼 모든 거에 그 입을 다 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하리만치 이런 상황을 그 초래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조국 후보가 이 정권에 대해서 가지는 상징성이 이렇게 커진 거는 저는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조국 후보를 못 지키면 이 정권은 레임덕에 갈 것이고 네. 밀리면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고 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국 후보가 이 정권에 대해서 가지는 상징성을 스스로 그렇게 크게 만드는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저희가 아주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만 이번 개각에 조국 후보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죠. 방통위원장도 있고 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너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상대적으로 좀 묻히고 있어요. 예. 혹시 다른 후보자분들 중에 좀 이 사람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 봐야겠다. 누구를 눈여겨 보시는가요? 뭐 청문회 어떻게 보면 동기들인데 동기들이 잘하면 지금 조국 후보 덕을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금융위원장 후보 개인 인물로서 은성수라는 후보를 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 비중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뭐 어제도 우리 코스닥 시장이 4.2%가 빠졌고요. 예. 지난주에도 뭐 하루에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걸릴 정도로 주가가 폭락을 해서 예. 뭐 하루에 그날
몇십 조가 좀 날아갈 시총이 그렇게 정도로, 날아갔어요. 예, 시총이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금융시장이 안정이 돼야 기업 활동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 수장을 제대로 적임자를 뽑아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은성수 후보한테 주어진 가장 큰 건 금융시장 안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는 뭐 조국 펀드 지금 그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예. 한국당에서 실제 그 조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금융위에다가. 금융위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해야 될 또 책임도 있는 과제도 거고요.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뭐 한 몇 년 전에 막 열풍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뭐 거의 뭐 또 절망한 분들도 많았었는데 네. 이것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지금 이제 은성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도화할 경우에 자칫 그 열풍을 조장을 하게 되고 또 자금 세탁의 우회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약간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암호화폐는 그 4차 산업혁명하고 맞물려 가지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또 마냥 또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가 주목이 되는 거고요. 또 금융기관, 은행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런데 낙하산 인사가 거의 예. 뭐 고질적이었었는데 그 낙하산 인사를 어떻게 근절할 건지도 그분의 그 시각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일본 그 수출 규제 지금 내일부터 당장 예. 그 예.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기업이 받는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은 금융 부분에서 지원을 해서 최소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일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은성수 후보자가 피감기관장으로 있을 때 예. 뭐 수출입은행장하고 또 하나가 한국투자공사죠. 예. 거기 사장으로 있을 때 3년 동안에 한 20여 명의 정치인들에게 한 2,100만 원의 그 정치 후원금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 문제를 삼는데 예. 그건 이미 이제 뭐 정치자금법에도 문제가 안 되고 예. 또 김영란법에도 저촉이 안 된다고 이제 판명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은성수 후보 같은 경우는 신상보다는 정책 검증으로 정책 검증. 갈 거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29일 날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잘 짚어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금융위원장 자리도 정말 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네. 자리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진 장관께서는 좀 어느 후보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당면한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예. 그 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저는 임 부대변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네. 후보예요. 저는 이분은 청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보다는 임명 이후에 이분이 하게 될 역할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저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던가요. 대통령께서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경제 상황을 그 얘기하시면서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튼튼하다. 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경제 관련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 굉장히 이 문제점을 예. 많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이 그 한상혁 후보자도 지명받고 난 그 취임 얘기를 일성이 뭐냐면 가짜 뉴스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범위 바뀌다. 보호받을 범위 밖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둘을 조각을 맞춰 보다 보면 물론 대통령께서 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네. 경제 관련해서 위기를 많이 조장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로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조심해야죠. 있으시긴 할 텐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라고 하는 건 엄연히 사회과학 분야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제의 분야에 팩트는 분명히 있어요. 예. 통계 지표라든지 수치로 이 팩트가 존재하는데 이 사회과학 분야는요. 같은 팩트를 놓고도 분석과 해석과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잠시만 저희가 청와대에서 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확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8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9월 2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3일까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모두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이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청와대에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잠시 뒤에 하고 하던 얘기 마저 하시 한상혁 방통위원장. 예. 이제 그 경제 관련해서 가짜 뉴스의 위험성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회과학 분야라서 같은 팩트를 놓고도 분석과 해석과 판단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그 정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라고 해서 다 가짜 뉴스로 단정 짓는 이 위험성은 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2008년에 미네르바 사건 예. 기억나세요? 네. 만약에 이걸 과도하게 정부에 좀 그 거북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만약에 가짜 뉴스로 접근하기 시작한다면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상혁 후보자가 만약에 다 임명이 예. 돼서 일을 진행을 하면 그 부분을 저는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청와대 입장 발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대담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동의를 하셨는데 좀 이 발표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데요. 예. 어쨌든 법적인 절차, 특히 이제 이번에 조국 후보자 상임위가 그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국회가 법을 만든 일을 하지만 가장 최종 필터링하는 상임위가 법사위거든요. 예. 거기에서조차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 대담을 하기 전에 일정 체크를 쭉 하면서 오늘은 대충 이 시간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 예상을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됐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바로 브리핑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청와대도 예. 지금 조국 후보의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방증하는 그런 대변인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례적이라고는 보시는 거죠? 이례적이죠. 거기다가 뭐 합의했다는데 또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라는 말을 예, 예. 굳이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 하며,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많이 불편하다는 걸 여과 없이 좀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조국 청문회에서는 이례적인 게 많죠. 예. 예. 청문회 이전에 후보자가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었었고요. 예. 네. 또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후보자가 잘 아니지만은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앞서 이런 전례가 있었는가. 없었던 것 같죠 아마. 예. 네, 하여튼 뭐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청문회가 중요하다는 게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주고 예.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후보가 어쨌든 법무부 장관 후보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한테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 검증도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합니다. 네. 기왕 오늘 원래 정개특위 얘기를 저희가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조국 네. 후보자 얘기를 조금 더 네.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문회 일정도 이제 정해졌고 뭐 증인 채택 관련해서 여야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 지금 궁금한 게 뭔지는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예.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 정권에 지지를 표했었던 20, 30대라든지 중도층에 계신 분들마저도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나 이 정권에서 흔히 얘기하듯 보수 몇몇 언론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에 답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이 정권의 지지 기반이었던 20, 30대나 이런 중도층에 있는 혹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런 소명이
졌으면 좋겠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청문회를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예. 저는 충분한 의혹 해소는 되지 못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 예. 또 여야 공방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여야 공방으로 시간이 많이 갈 거고 자료 요구 갖고 몇 차례 정해도 되고 뭐 증인 신문하면서 또 그 서로 이게 여야 간에 예, 이제 예. 정쟁이 되면서 익숙하게 시간이 봐왔던. 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하루짜리 청문회, 이틀짜리 청문회 많이 보셨지만 청문위원이, 그러니까 야당 청문위원이 의혹 제기하면 예. 뭐 그런 일 없다, 그 자기는 관여한 일 없다,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갈 것이고요. 또 여당 쪽에서는 방어하느라고 시간 소비하고 그 의혹 제기하는 야당 의원 상대로 또 막 말씨름 막 하고 또 위원장은 정회하고 이러면서 진행될 게 그러니까 피곤한 그 일정으로 진행될 게 너무 뻔해서 그 별로 사실은 큰 저는 기대를 안 하시는 큰 기대를 안 하는데 보세요. 의혹 제기했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2, 3일 만에 그 후보자가 했던 해명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쉽지 가리는데도 않죠. 또 시간이 걸린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보자가 내내 소상히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충분히 설명하겠다. 충분하고 소상한 설명과 해명이 저 이틀짜리 청문회에서는 저는 가능할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어제 입장 발표했잖아요. 예, 예. 그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거기에 이 결론이 있다. 자진 사퇴였나요? 결론적으로 그 서울대 사태가 총학생회 답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 정의가 있는 나라를 원한다. 그 차원에서 조국 후보는 적합하지 않다. 사퇴하기 바란다. 저는 그게 그 답인 것 같아요. 적법 여부를 떠나서 예. 조 후보가 이제까지 수없이 외쳐댔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 과연 조국 후보가 맞느냐 이거를 젊은이들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양비론을 펼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한국당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본인들도 한번 성찰을 해보셔야 되고 예. 청문회가 어차피 이제 잡혔으니까 거기서 뭐 그 정치 공세의 장으로 그 변질시키지 마시고 예. 정말 진실을 가리는 장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조국 후보한테 하고 싶은 말씀인데 예.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아주 그런 각오로 임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9월부터는 이제 또 대학가가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그 학생들이 이제 자칫하면 또 그 불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청년 세대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주어지는 시간 안에 정말 진실에 내가 근접하게 하겠다. 그런 각오로 좀 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